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주제가 우주입니다. 네. 이 우주가 우리 생활 속에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과거에는 다른 나라보다 달에 먼저 가거나 더 먼 우주로 나아가거나 하는 국가 경쟁을 위해서 우주 사업이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우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등 상업적 필요에 의해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간 주도의 우주 비즈니스를 뉴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과학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개되던 우주 사업은 올드스페이스고요. 네. 네. 그 뉴스페이스로 바뀌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드 뉴페이스 스페이스하고 이제 차이를 알겠는데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네. 이제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많이 뛰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우주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발사 비용이 줄고 네. 그 위성 단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 산업 단가 하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 로켓을 회수한 다음에 재사용에 성공하면서 발사체의 가격 파괴를 주도를 했어요. 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으로 로켓 발사 비용은 기존의 2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위성 제작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사 비용은 현재의 40분의 1, 위성 제작비는 1000분의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입 장벽이 이제 훅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덕분에 상업용 저궤도 위성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위성은 네. 36,000km 떨어진 정지 궤도 위성을 이제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위성의 공전 주기하고 네. 지구의 이제 자전 주기가 동일해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멈춰 있는 걸로. 그렇죠. 동일하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지 궤도 위성은 아시다시피 무궁화 위성, 천리안 위성 등이 있고요. 네. 주로 통신과 기상 관측용으로 썼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통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네. 그리고 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네. 널리 활용되지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스페이스X와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들은 이 정지 궤도 위성보다는 이제 고도가 낮은 저궤도 소형 위성을 이렇게 계속 쏘아 올려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글로벌 네. 우주 기업들이 이제 저궤도 사업에 뭐 초점을 맞추고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어떤 효과나 이점들이 있습니까, 그럼? 네네, 이게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이게 고도 300km에서 1,500km 아까보다 상당히 낮죠. 네네. 거기에 위성을 띄우는 것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원의 아마존 등이 이제 저궤도 위성을 지속적으로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우주 인터넷은 위치나 통신망 인프라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전쟁 중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는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기지국이나 중계기 없이도 어디서든 이제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그 스타링크 인터넷을 좀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 이런 뭐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궤도 위성은 5G를 넘어서 6G의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게 뜨다 네. 보니까 통신이 잘 된다는 이점이 네네. 일단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궤도 위성은 또 이제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미래는 이제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잖아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결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연결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상의 통신 기지국과 저궤도 위성 간 협업이 6G에서는 이제 핵심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빠른 속도로 지구 어디든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그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가 지난달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이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는 올해 2분기 정도에는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또 최근 뉴스 보니까 스페이스X는 우리나라 진출을 위해서 최근 SK텔레콤, 이제 LG U+, KT 이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스타링크를 판매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X는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위성 인터넷 속도가 이제 국내 통신망보다는 아직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좀 약간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통신 음영 지역의 기업 대 기업 B2B 사업에 우선 이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재난과 방위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우리 실생활하고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스타링크 말고도 좀 다른 해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대표적인 이제 경쟁 기업이 그 영국 글로벌 우주 기업 원웹하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등이 있습니다. 아, 아마존도 하는군요. 네네 그렇죠. 원웹은 스타링크보다는 늦지만 위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 원웹은 우리나라의 한화 시스템이 투자를 해서 이제 주목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영국 정부와 소프트뱅크, 인도 통신회사 등이 원웹 이사에 참여를 했고요. 예. 올해 1분기 우주 위성 36개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00여 개에 가까운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성 48,000개를 올린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 그 위성을 48,000개 네, 그렇죠. 아. 위성으로 이제 뒤덮일 수 있겠네요, 우주가. 그러네요. 네네. 거기에 추가로 아마존의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위한 소형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고요. 예. 향후 이제 10년간 저궤도에 7,000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해서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우주 시대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직 그 국가 중심 올드 스페이스하고 이제 뉴 스페이스 사이에 그 미드 스페이스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에 걸친 우주 개발 계획으로 7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주로 위성 발사체 이제 개발 역량 확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에는 방송 통신 분야 사업에 국한을 했는데 이제 우주기기 제작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우주 산업은 이제 국내 그 민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정부는 이 기존 목표였던 독자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발사체 및 위성 분야는 민간으로 지금 이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우주 산업 육성과 탐사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네. 우주 개발 투자 규모를 2027년 1조 5천억 원에서 2030년에는 2조 1천억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우주 개발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이제 우주 산업이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이끌 핵심 축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이에 우주 산업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 항공청 설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고요. 우주 항공청은 미국 나사를 모델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두고 좀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우주항공청을 경상남도 사천에 만들기로 했는데 네. 야당이 이제 대체 법안을 발의하고 대전이 급부상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전 잡음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의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 중심으로 이제 발사체가 이제 위성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이 민간 영역으로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방산 기업들이 주로 우주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우주 산업 이벤트는 누리호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누리호는 한국형 발사체 로켓이고요. 다음 달 3차 발사 예정일은 5월 24일입니다. 우리 누리호 개발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기술로 위성을 이제 궤도에 올릴 수가 있게 됐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3차 발사부터 2027년 6차 발사까지 누리호의 제작을 주관하고 총괄 관리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예. 누리호 사업에는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한화는 주력기 시스템과 배관, 엔진 총조립 등을 담당했고 카이 항공우주산업은 체계 총조립과 1단계 추진계 탱크를 맡았습니다. 네. 이제 2027년 예정된 6차 발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네. 누리호를 비롯해서 2028년부터 국내에서 발사체 운용과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저궤도와 정지궤도, 이제 뭐 소형, 중형 등 대부분의 위성 탑재가 발사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로는 그럼 하나에어로하고 네. 카이하고 이제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데 이게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게 어느 한 업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부품도 있겠고 여러 가지 네.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다른 민간 기업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원웹에 투자를 했잖아요. 예. 네. 또 이게 우주 인터넷 핵심 기술인 위성 통신 안테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 시스템은 영국의 위성 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인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를 해서 그 한화 페이저를 설립을 했고요. 미국 카이메타에 투자해 위성 안테나 제품 한국 시장 독점 판권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원앱에 투자하고 이사회에도 합류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화에 편입된 세트랙 I는 각종 인공위성을 개발해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공우주선 카이는 누리호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체 종합 기술을 갖출 계획이고요. 예. 이제 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제작, 항공 이제 활용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 LYG 넥스원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에서 우주 위성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 또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의 현 주소까지 오늘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